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뎁티뮨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아주 흥미로운 최근 소식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가 아주 크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상당했죠. 이게 그냥 뭐 단순한 주가 상승 이런 걸 넘어서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변화가 회사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 뎁티뮨 사례는요. 겉으로 보이는 뉴스 너머에 숨어있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에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아, 전략적 판단이요? 네, 단순히 자금을 확보했다. 이걸 넘어서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 또 미래 성장 동력, 그러니까 핵심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과감한 결정이 어떻게 시장의 평가를 바꿨는지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좀 보죠. 역시 그 미국 월드매즈, US 월드매즈와의 계약인데요. 선지급금만 해도 5,500만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700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네, 상당한 규모죠. 이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그렇게 확 뛰었다는 건 시장이 이 계약에 거는 기대가 좀 남다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5,500만 달러라는 액수 자체도 특히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에게는 뭐랄까 정말 큰 돈이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주목한 건 단순히 그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이 딱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이 자금 확보가 뎁티뮨이 그때 마주하고 있던 단기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걸 해소하는 걸 넘어서요. 네. 회사의 장기적인 어떤 생존 가능성 그리고 성장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아,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회사의 체질 개선, 뭐 미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시그널로 해석한 거죠.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현금 보유량이 늘었다. 이거 이상의 좀 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자금 확보는 사실 여러 측면에서 뎁티뮨의 재무 상태를 아주 입체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 핵심적인 변화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부채 상환입니다. 확보한 5,500만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빚을 갚았다. 네, 부채가 줄어들면 당장 이자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의 손익구조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이자 비용 무시 못하죠. 그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무제표가 좀 더 건강해지면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들이 볼 때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앞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거나 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효과가 있군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빚 갚아서 부담 덜었다. 이걸 넘어서 앞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셈이군요. 근데 문득 궁금한 게요. 혹시 이 돈을 부채 상환 말고 예를 들어 더 공격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이런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은 없었을까요?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은 없었을지.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자금 사용처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은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인 R&D 투자나 M&A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당시 뎁티뮨이 처했던 재무적인 압박 상황이나 또 시장 내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던 걸 고려해보면요. 일단 부채를 상환해서 재무 안정성을 딱 확보하고 시장에 우리 이제 건전해졌습니다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우선순위의 문제였군요. 네, 그러니까 당장의 생존 기반을 다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약간 불확실성이 큰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 그런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재무 건전성 회복이 가장 급했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재무 개선 효과는 뭔가요? 두 번째는 현금 유동성 확보 기간, 흔히 우리가 캐시 런웨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캐시 런웨이. 이게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2026년까지요? 꽤 기네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특히 뎁티뮌이 앞으로 집중하려는 그 T세포 치료제 같은 첨단 바이오 기술은 임상시험 같은데 엄청난 돈이랑 시간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네. 근데 캐시 런웨이가 2026년까지 확보됐다는 건 회사가 단기적으로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없이 최소 2년 이상은 핵심 연구개발 활동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벌었다. 네, 이게 뭐냐면 혹시라도 임상시험이 좀 늦어진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완충 장치를 마련한 셈이고요. 이게 결국 T세포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히 바이오텍 기업한테 시간은 정말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핵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했다는 거 중요하네요.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뭐죠? 세 번째는 마일스톤 지급 가능성입니다. 이번 계약에는요, 선지급금 5,500만 달러 말고도 앞으로 어떤 특정한 개발 단계나 상업화 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3천만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요. 추가 보너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일스톤 조항이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게 단순히 미래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걸 넘어서요. 뎁티뮌이 월드메즈의 기술이 전한 그 세포 치료제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네, 그 일부 넘긴 거요? 네, 그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파트너사인 월드메즈가 뎁티뮌의 기술력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점입니다. 파트너사의 평가가 담겨 있다. 네. 특히 그 마일스톤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좀 뜯어보면 월드메즈가 단기적인 임상 데이터 확보에 꽤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거든요. 이건 어쩌면 뎁티뮌의 플랫폼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기술 가치에 대한 일종의 보증서 같은 거고 미래 성공에 대한 베팅이 담긴 파트너십이다. 이런 의미군요. 이건 단순 자금 조달하고는 확실히 무게감이 다른데요. 정확합니다.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다각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 위기 해소했죠. 중장기 연구 개발을 위한 시간 벌었죠. 그리고 기술 가치에 대한 시장 검증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니까 다층적 재무 개선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서 사업 전략 측면에서도 좀 큰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좀 강조되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계약은 뎁티뮌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전략이에요. 선택과 집중. 네, 모든 파이프라인을 다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핵심 분야에 자원과 역량을 딱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테슬라 매출의 가파른 성장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번 계약 발표 시점이랑 좀 맞물려서 같이 나왔는데 뎁티뮌에 성업화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테슬라라고 있거든요. 테슬라. 네. 이 테슬라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0%나 급증해서 1,11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같이 전해졌어요. 150%요? 와, 진짜 놀라운 수치인데요. 테슬라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였군요. 이 정도 성장세면 뎁티뮌이 그냥 연구개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상업화 역량, 그러니까 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능력까지 갖췄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테슬라의 성공적인 상업화와 매출 성장은 뎁티뮌이 단순히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텍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확보한 5,500만 달러가 그냥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을 더 키우고 또 미래 핵심 파이프라인인 T세포 치료제 개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심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 위한 돈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금이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150% 성장률이라는 건 사실 동종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그만큼 회사의 상업화 전략이 지금 잘 먹히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체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보여주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돈의 의미가 더 커지는 셈이네요. 자, 그럼 선택과 집중 전략의 두 번째 측면은 뭐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T세포 치료제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입니다. 네, T세포. 뎁티뮤는 이번에 월드매즈랑 계약하면서 기존 세포 치료제 포트폴리오 일부 권리를 넘겼잖아요. 그 대신 이걸 통해 확보한 자금이랑 내부 연구개발 역량을 회사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한 T세포 치료제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T세포 치료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분야죠? 네, 맞습니다. T세포 치료제는 아시다시피 환자 자기 자신의 면역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서 암 같은 질병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아주 최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 중 하나죠. 네. 개발 과정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지만 만약 성공하면 정말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렇죠. 뎁티뮤는 이제 제한된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하기보다는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한 이 T세포 분야에 회사의 명운을 걸겠다, 이런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이군요. 유망하긴 한데 당장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다른 자산들은 정리하고 가장 핵심적인 T세포 기술에 올인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가 되네요. 물론 여기에는 그 다른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을 포기하는 기회비용 같은 것도 따랐을 텐데요. 맞습니다. 모든 전략적인 결정에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따르죠. 월드매즈에 넘긴 그 포트폴리오도 아마 나름의 잠재력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뎁티뮤 경영진은 T세포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나 잠재적인 시장 가치가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게 어찌 보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네, 이건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비전과 핵심 역량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재무적 전략적 호재들이 막 연달아 발표되면서 시장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소식이 엄청 빠르게 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확 쏠렸고 이게 또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물론입니다. 현대 자본시장, 특히 바이오테크 분야처럼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되는 섹터에서는 정보가 얼마나 빨리 퍼지느냐,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네, 심리 중요하죠. 뎁티뮤의 경우는 월드매즈 계약이라는 아주 명확한 호재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재무구조 개선, 핵심 기술 집중, 이런 긍정적인 내러티브, 즉 이야깃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되면서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거죠. 네. 이게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중요한 촉매제가 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소셜미디어 기반의 관심이나 시장 심리라는 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 변화와 함께 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확실히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과 시장의 기대 심리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눈 것을 종합해 볼 때 뎁티뮤의 이번 행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시사점은 뭘까요? 이 내용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뎁티뮤 테라퓨틱스의 사례는요, 단순히 한 바이오테크 기업이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회사가 재무적 위기라는 어려움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전략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는지,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아, 그 과정이 중요하다. 네,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T세포 치료제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 사례를 통해 얻어가실 수 있는 통찰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고 자원을 재분배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런 노력이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가치로 인정받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라는 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전략적 선택, 그리고 그걸 통해 확보한 재무적 안정성과 미래 핵심 동력에 대한 집중, 정말 주목할 만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뎁티움은 단기적인 어떤 생존 경쟁에서는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약속한 대로 핵심 T세포 프로그램에서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거죠. 네. 앞으로 이 회사의 행보를 지켜보실 때 이들이 집중하기로 한 그 T세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 발표, 예를 들어서 초기 임상에서 안전성이나 유효성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월드 메저와의 계약에 포함된 주요 마일스톤 달성 여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들을 봐야 하는군요. 네,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야말로 뎁티움의 턴어라운드가 그냥 일시적인 반등을 넘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단서라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어떤 데이터에 주목해야 할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이 사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